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곧 있을 롯데렌탈 공모주 청약 정보와 롯데렌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의 공모주 청약 관련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 공모가는 47,000원에서 59,000원이고요. 수요 예측일은 2021년 8월 3일 그리고 8월 4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양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날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확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일은 8월 9일과 8월 10일 이렇게 이틀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공모주 청약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롯데렌탈의 공모주 청약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롯데렌탈의 매출 비중은 크게 차량 렌탈, 중고차, 일반 렌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차량 렌탈 부분이 62%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차량 렌탈은 한마디로 렌트카 회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렌트카 회사 하면 보통 개인들이 단기로 며칠, 몇 주 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큰 시장은 법인 렌트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법인들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이상 빌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법인에서 직접 자동차를 구매 후 소유하는 것보다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렌트를 하면 일시적으로 지출되는 큰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매달 나누어 내는 렌트비를 손빛 처리하면 기업의 법인세도 절감되고 렌트카 회사에서 자동차 취득부터 보험, 수리까지 다 관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참고로 카쉐어링 회사인 그린카, 즉 소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카의 경쟁업체죠. 이 그린카도 롯데렌탈의 자회사로 롯데렌탈이 85% 정도의 그린카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돈을 빨리 모으려고 차를 구매하는 대신에 이 그린카를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중고차 부문은 이 롯데렌탈 총 매출의 29%를 차지하는데요. 이 롯데렌탈은 롯데오토옥션이라는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장을 운영하고요. 또 고객이 반납한 렌트차를 중고로 매각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렌탈은 총 매출에서 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생활가전, 그리고 컴퓨터 등의 OA 기기, 피아노 등의 음향기기, 그리고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이용해보고 싶은 제품들, 그리고 뭐 산업 설비와 기기, 측정기, 매장용 기기 등의 제품을 렌털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묘미라는 플랫폼, 렌탈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해서 주로 개인이나 가정에서 사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이용해보고 싶은 제품들 위주로 렌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롯데렌탈의 실적과 재무 상태를 보겠습니다. 롯데렌탈의 최근 3개년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매출 1조 8,662억에서 2019년 2조 505억, 그리고 2020년 2조 2,520억으로 매년 10% 정도씩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2018년 1,123억, 2019년 1,259억, 그리고 2020년은 1,599억으로 역시 연간 10% 이상씩 증가해 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18년 300억, 2019년 288억, 2020년 415억으로 역시 연간 10% 정도 상승한 셈이네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건데 그 이유는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많아서 이자 비용으로 금융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렌탈의 2021년 1분기 기준 재무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동자산 8,590억, 유동부채 2조 819억으로 유동비율이 41% 정도고요.
그리고 부채 총계는 4조 6,660억, 자본 총계는 7,227억으로 부채 비율이 645%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공모 후 롯데렌탈의 시가총액과 재무 변화는 재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롯데렌탈의 현재 주식수는 2,942만 3천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 공모 주식수가 1,442만 2천주인데요. 50%는 구주 매출, 즉 기존에 발행된 주식들을 공모주로 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신주를 발행합니다. 그렇게 이번에 공모주 청약이 문제없이 진행되면은 총 주식수는 3,663만 4,063주가 됩니다. 희망 공모가액 범위인 47,000원에서 59,000원 사이에서 공모가가 결정된다면은 롯데렌탈의 공모 후에 예상 시가총액은 1조 7천억에서 2조 1,6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롯데렌탈은 이번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약 6,778억에서 8,508억의 자금을 수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 총계가 1조 4,005억에서 1조 5,735억 정도로 늘어나고 유동 비율은 73에서 82% 정도로 올라가고 부채 비율은 296에서 326%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공모전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렌탈의 지분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먼저 호텔 롯데가 42%로 최대주주, 그리고 부산 롯데호텔이 28%로 2대주주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롯데렌탈에 대한 호텔 롯데의 지분율이 37.8%로 떨어지지만 2대주주인 부산 롯데호텔의 지분 22.8%를 합치면은 경영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너는 롯데렌탈 공모주 청약 신청할 거야? 신청할 거야 말 거야? 라는 질문일 텐데요. 먼저 이 렌터카 시장을 보면 렌터카 시장은 지금까지 등록 대수 기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작년 성장률은 9.6%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주 고객이었는데 최근에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고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개인들의 장기 렌터카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고차 시장도 최근 코로나로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트렌드와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신차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이 중고차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렌탈 시장도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성장하는 추세라고 하고요. 정리해보면 롯데렌탈의 사업 분야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 있고 특히 자동차 렌탈, 중고차 경매 시장에서 롯데렌탈은 점유율 1위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업 분야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계속 이익이 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 내수에 한정된 만큼 언젠가는 해외로 진출하지 않는 한 내수 시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으로 롯데렌탈의 예상 시총 1조 7,218억에서 2조 1,614억 기준으로 했을 때 롯데렌탈이 최소 연간 지배순이익 2,000억 그리고 배당 700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 역량이 된다고 판단되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롯데렌탈의 지배순이익은 500억 그리고 배당은 35억이었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한 최소 연간 지배순이익과 배당과는 굉장한 괴리율이 있죠. 렌탈 시장에 전문성이 없는 저로서는 롯데렌탈이 언제쯤 연간 지배순이익 2천억 그리고 배당 700억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이 있을지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모 후에도 여전히 이 부채 비율이 높은 롯데렌탈로서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배당을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채가 4.6조나 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하기보다는 먼저 이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이 될 듯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투자는 항상 상대적인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여전히 한국 증시에는 이 내수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재무도 안정적이고 부채 적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 실적과 배당도 굉장히 괜찮은 기업들이 있는데 굳이 왜 롯데렌탈에 투자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모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요즘에 좋아서 이 롯데렌탈의 주가가 상장 후에 공모가보다 오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롯데렌탈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장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계속 있고 롯데렌탈은 시장에서 거의 1위 업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롯데렌탈처럼 내가 지불한 몸값 대비 아직은 턱도 없이 낮은 이익을 내고 적은 배당을 하고 이 성장성의 한계도 있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주식이 주가까지 공모가보다 떨어져서 계속 손실 상태라면은 마음이 매우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된 영상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투자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